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travel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묻다 묻다 여행 영어의 애슐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볼 표현은 많이 기대하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오늘 재미있는 표현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해 볼 표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을 한번 펴주시도록 할게요. 여행 영어. 한번 펴보실게요.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공부해 볼 표현은 발음 for. I have. I don't hav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시해.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행을 가시게 되면 나 당황해서 얘기를 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우리말의 실력은 당연히 모국어니까 이만큼인데 얘를 내가 영어로 그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건 쉽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바이링구어가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표현들인데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일단 공항에 가서 또 공항 얘기냐 하시겠지만 역시 여행의 재미는 공항 가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약에 여러분이 짐을 붙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bags? 너 가방 없니?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나 가방 있어요. backpack. 뒤에 매는 가방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I have a backpack. 여러분 everyone repeat after me.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I have a backpack. 여러분 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I have a backpack. 근데 나는 뒤에 매는 가방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여행 갈 때 뭘 가져가나 봤더니 역시나 제가 일중독자는 아니지만 랩톱 컴퓨터. 그래서 우리는 노트북 가지고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I have a laptop computer. 노트북 있어요. 아니면 I have a notebook computer.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노트북은 이렇게 짐으로 붙이진 않지만 있어요라는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짐가방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suitcase.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suitcas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가방이 2개야 라고 하신다면 I have 2 suitcases.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방이 몇 개세요? 라고 물어볼게요. How many bags do you have?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I have 2 suitcases. 해보실게요, 여러분. How many bags you have? 여러분 차례. 그렇죠. I have 2 suitcases.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뒤에 매는 가방을 2개나 갖고 있다. I have 2 backpack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짐을 찾으러 갈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baggage claim이라고 해요. 짐 찾으러 갈 때. 근데 baggage라고도 부르고 luggage라고 불러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어느 공항을 가보셔도 baggage claim이라고 S가 붙은 건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공항이 있다면 이상해요, 그 공항이. 우리 얘기해 주도록 해요. 네, 마치 우리나라의 곰탕을 bear탕 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인 건데 그래서 luggage, baggage 같은 경우는 그냥 짐이라는 것이라서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갑자기 명사에 대한 이런 문법 공부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냥 I have some luggage, I have luggage.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단수를 쓰지 않고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표현 또 다른 표현 하나 배워볼 건데 backpack, 뒤에 매는 가방 말고 그냥 bag이에요. 여자들 가방은 무슨 가방 생긴 거에 따라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bag 해주시면 돼요. 저 붙여야 되는 가방 하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I have a bag to check in.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 have a bag to check in.
자, 뒤에다 뭘 붙여주시는 거냐면 to check in. 체크인 아시죠, 여러분? 보내야 될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I have a bag to check in.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방이 2개면 내가 보낼 가방이 2개입니다.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I have 2 bags to check in. 잘하셨어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 롤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자, 손님, 가방이 몇 개세요? 자, how many bags you have? 질문을 물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차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 가방, 저 가방 2개예요. 보낼 가방이 2개입니다. 해보실게요, 여러분. 시작. 자, 제 입모양 잘 보셨죠? I have 2 bags to check in. 이런 애들이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도 아주 재밌게 이제 짐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No worries. I have no problem. 자, 그러면 우리 이젠 짐 붙이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애슐리의 All About Travel. 자, 여행의 모든 것. 자, 알고 보면 쓸 때 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입니다. 먼저 얘기 드릴 건 전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걸 아주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표현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긴 한데 먼저 immigration officer 누구냐면 출입국에서 관리를 해준 출입국 관리소 직원분인 거예요. 이분이 물어봐요. 혹시 신고할 거 있으세요? 괜히 여러분 입국할 때 제일 무섭지 않나요? 막 이렇게 뭔가 쓰라고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는데 뭔가 있냐, 마약은 소지했냐, 금전적으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거 하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부족하시면 yes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의 노인 쪽이 더 훨씬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국 심사서 같은 경우는 한번 미리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공부를 진행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 것이고요.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일단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nothing to declare 아니면 I have something to declare. nothing,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I have to declare. 저 declare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책에도 있는 기본적인 롤 플레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시냐면 없어요. I have nothing to declare. 자, 저 신고할 거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I have nothing to declare. 저 신고할 거 없어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때는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을 때 조금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나 못해. I can't do it. 나 못해. I have nothing. 없어요 같이 이런 의미일 때는 어떻게 하신다? 네, 부정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좀 더 강조해서 읽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제 저의 경험의 여행의 스토리라던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여행지에 가게 됐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거나 하게 됐을 때 좀 여러분한테 많이 필요한 고유명사 읽기를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많이 써야 되죠. 나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편명은 뭐고 그 다음에 나는 방 호수가 어디고 전화번호는 뭐고 라는 이런 숫자라던가 이런 걸 읽을 때 사실 많이 우리가 힘들어해요. 특히 이제 호텔에 체크인해서 전화를 걸어야 돼요. I'm calling from room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그러면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보는 건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your flight number? 자, 편명이 어떻게 되세요? 편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What is your flight number?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한다면 뭐로 해볼까요, 여러분? 특정 항공사를 얘기하자면 네, 일단 여러분한테 익숙한 항공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애들. 자, 그래서 그러면 My flight is Korean Airline.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KE747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KE, 이 항공사의 코드가 KE구나. 읽으실 때는 KE747. 이렇게 하나씩 읽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뭐 K747편, 뭐 보잉 747. 여러분 747은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KE114 이런 것처럼 우리도 114편, 뭐 747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영어랑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편애하지 않으니 자 그럼 아시아나항공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My flight number is Asiana Airline. 여러분 아시아나가 아니라 Asiana Airline. 그렇다면 OZ747 OZ123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이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시던 간에 앞에 영어 KE, 뭐 AE, BC, 뭐 CZ, 그때 동방항공이었나? 뭐 CZ, CN 이렇게 알파벳으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숫자는 하나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 없이 나의 플라이트 넘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007, 005, 015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일단 문제가 자 0을 우리는 O 혹은 Zero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1, 2, 3, 4, 5에 5. 근데 영어로는 O. 그래서 제가 실제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볼 때도 전화번호 읽기 막 이런 걸 하는데 재밌는 건 0이랑 5랑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일단 한국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015라면 5가 아니라 5라는 거. 나도 모르게 우린 자꾸 한국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뭘 해볼까요? 항공편 클래스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시죠? 사실 저는 거의 저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economy class만 탔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얘기라던가 업그레이드 받는 법 이런 게 있는데 항공사에 대해서 충실한 게 로열 커스터머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늦게 가면 이렇게 된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번에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특정 미국의 어떤 항공사가 120% 오버부킹해서 어떤 승객을 끌어내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좀 티켓 가격을 좀 적게 낸 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3가지로 나누죠. 어떤 거죠, 여러분? economy class, 그 다음 business class, 그 다음 first clas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first class라고 부를 때만 first class를 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등급이라는 클래스는 원래 붙여주시는 것이 맞아요. 아시겠죠? economy class, business class, 그 다음 first class. 언젠가 우리도 first class 한번 타고 미국 가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건 뭐냐면 호텔 방번호 읽기. 호텔 방번호. 방번호는 기본적으로 101호. 그러면 what is your room number? 물어볼게요. What is your room number? My room is 10101라면 101.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게요. My room is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My room is 101 혹은 My room number is 101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01. 어렵지 않으셨죠? 역시 아까 flight number랑 똑같이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1호면 어떻게 읽을까요? 21호. room 21. 두 자리면 2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713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7, 1,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7, 13으로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잘라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좀 저는 한 20층 이상으로 막 무슨 클럽 라운지 이렇게 부르죠. 비싼데. 이런 데 묵고 싶은데 일단 이미 20층 2015호
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room number는 room 2015. room 2015. 20, 15.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씩 읽으시는 것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room 2015.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room 201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 이젠 기본적인 룸 넘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 호텔 얘기가 나와서 제가 hospitality라는 것을 공부했었고 호주에 있었을 때 인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industry training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호주에서 근무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그 무슨 presidential suite이었나? 그런 게 룸이 기억나요. 네. 그래서 가봤는데 하루에 막 거의 4,500만 원? 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리셉셔니스트한테 필요했었던 게 뭐냐면 자 고객이 워크인으로 워크인 그냥 와서 예약 없이 오게 됐을 때 그럼 룸쇼라는 룸을 보여주고 이 사람에게 방을 파는 걸 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룸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세요 한 다음에 한 500만 원짜리 방을 팔아서 저희 옛날에 매니저 분께서 오피스 매니저 분이 되게 이뻐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룸 넘버가 막 22층, 23층처럼 굉장히 높았고 뷰도 굉장히 좋았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룸 넘버가 4자리가 되면 2개씩 잘라서 읽는다. 아니면 하나씩 읽으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사실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룸 넘버를 읽거나 아니면 뭐 플라이트 넘버를 읽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enjoy your travel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우리는 how was your trip? 이렇게 물어보면 super, 좋았어, fantastic,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How was the class today? 여러분 수업 어떠셨어요? 자,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for 해지 마시고 super, great.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have a nice trip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bye bye everyone.